안녕하세요. 드디어 웹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윙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웹을 만드는 동아리고요. 저희는 우리 생활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부터 시작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실제로 출시해보는 동아리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김지성이고 저는 21살이고요. 네, 저 사실 진짜 작년부터 웹을 배웠거든요. 작년 2학기 때부터. 그래서 저도 진짜 잘 모르는데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네,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저번 기초 스터디 일정일 거예요. 근데 이대로 진행할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긴 하지만 배우는 게 다 비슷하니까 이거 보시고 어떤 걸 배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업할 때는 마이크 끄시고 질문할 때만 켜시면 되고 영상은 들어올 때마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마지막에 질문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웹 언어를 확인을 해볼 건데, 저희 자주 가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이상한 복잡한 언어가 뜨죠. 이게 HTML이라는 웹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꺽쇠 표시로 다 돼 있죠. 꺽쇠 표시 안에 이렇게 글자가 돼 있는데 이 꺽쇠 표시 안에 있는 얘를 태그라고 하고 이 태그를 이용해서 HTML에서 이렇게 웹사이트의 뼈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국민대학교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대학교를 누르면 이 국민대학교에 관련된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국민을 이렇게 서울로 바꾸면은 서울대학교가 됩니다. 이게 물론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이렇게 그 이걸 보면서 이게 웹사이트의 뼈대를 구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렇게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태그라고 하고 태그는 이렇게 열린 태그하고 닫힌 태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의 뼈대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그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웹 언어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초 스터디에서 배울 거는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론트가. 그래서 웹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프론트엔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봤던 그 웹사이트의 뼈대를 잡는 구조를 잡는 HTML이 있고 웹사이트에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뭐 네이버는 글자가 초록색이고 이런 거를 구성하는 CSS가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애니메이션과 동작을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HTML은 갖다 놓는 거고 CSS는 꾸미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HTML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엔드가 있는데 백엔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이나 그런 거 같이 웹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나 또는 서버 같이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다루는 걸 백엔드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는 HTML을 배워볼 겁니다. 이게 HTML 구조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정말 쉬워요. 이게 아까 본 그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건데요. HTML은 이렇게 겹겹이 쌓인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태그란 옷가게에서 약간 이렇게 옷에 태그들이 있잖아요. 그게 옷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컴퓨터에서 이 태그도 이 태그로 감싸서 이 안에 있는 거에 정보를 알려준다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태그는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HTML 태그가 제일 앞쪽에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 코드가 HTML 코드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랑 같은 거고요. 이 HTML 태그 안에 지금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이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있죠.
그래서 이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를 HTML 태그의 자식 태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 태그가 있죠. 이 타이틀 태그도 헤드 태그의 자식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디 태그 안에 H1 태그와 P 태그가 있죠. 얘네도 바디 태그의 자식 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HTML은 자식 태그로 이렇게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드 태그가 뭐냐면 이 부분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선언해주는 공간이에요. 제일 그나마 보이는 게 이 타이틀 태그인데 타이틀 태그가 뭐냐면 웹사이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 위에 보이죠? 국민대학교 네이버 통합검색.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타이틀 태그예요. 그리고 이 바디 태그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 바디 태그에서 다 코딩을 할 거예요. 이 바디 태그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H1 태그와 P 태그는 실습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HTML 기본 구조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HTML 태그로 먼저 감싸져 있고 그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타이틀 태그, H1 태그, P 태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메타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H1 태그와 P 태그를 제가 실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그 실습 환경이 다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먼저 실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주차 되기 전까지 제가 실습한 거를 따로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네, 일단 이게 웹스톰이라는 텍스트 에디터고요. 여기다가 HTML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떠요, 텍스트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HTML 태그로 감싸져 있고 헤드 태그, 바디 태그가 있고 저희는 아까 바디 태그 안에서 코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H1 태그를 보여드릴게요. H1 이렇게 치면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가 나오고 이 H1 태그는 뭐냐면 제목을 보여주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국민대학교 링크 이렇게 친 다음에 이거를 웹 브라우저에서 돌려주면 이렇게 국민대학교 링크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H 태그는 H1부터 H6까지 있어요. 그래서 H2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뜨죠. 근데 H 태그는 좀 다른 게 H1 태그보다는 크기가 하나 더 작죠. 이번에는 H3도 볼게요. H3 태그. 뭐라 칠까요? 이렇게 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H 태그는 글씨가 더 작아지고요. 사실 이 H 태그는 나중에 가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CSS라고 아까 꾸미는 그 언어 있죠. 그걸로 글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글자 두께도 조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막 제목은 무조건 H 태그를 써야 된다 이런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P 태그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문단을 작성할 때 쓰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한 개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뜨죠. P 태그는
이 p 태그와 p 태그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CSS에서 공백을 줄여줄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통은 그냥 워드나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개행을 해도 여기서는 안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HTML에서는 개행 말고 br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요. 이렇게 b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개행이 됩니다. 그래서 br이라는 태그는 띄어쓰기를 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해본 게 h1 태그, 그리고 p 태그, 그리고 br 태그입니다. h1 태그는 제목을 나타내는 거고, p하고 br 태그는 일단 p는 문단을 작성할 때 쓰는 태그고, br은 개행할 때 쓰는 태그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를 여기다 다 담아봤는데 이건 나중에 그냥 공부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HTML에는 이 태그 안에는 속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명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태그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A 태그라는 건데요. A 태그는 하이퍼링크 태그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가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태그인데 한번 해볼게요. A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A 태그에서 하이퍼링크를 사용해 주려면 속성명이 꼭 필요해요. 그 속성명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href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다가 주소값을 넣으면 됩니다. 주소값을 어떤 걸 넣어볼까요? 가상대학을 주소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웹브라우저를 돌려주면 잠시만요. 여기다가 가상대학 이렇게 치고 요즘에 이렇게 가상대학 뜯어.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가상대학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눌렀을 때 새 창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새 창이 나오는 속성명도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겟이라는 속성인데 타겟이라는 속성을 넣고 이 속성명을 여기 밑에 찍하고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속성명을 넣으면 하고 아까 거를 새로 고침을 해주면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새 창에서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성이 되게 여러 개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각 태그마다 속성이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 HTML 만드시면서 구글링 하면서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태그예요. 이미지 태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속성명이 있는데 이미지 태그는 일단 뭐냐면 페이지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는 태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src라는 속성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건데 결국 이미지 파일의 그 정보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제 디렉토리에 지금 이게 스터디 2021 디렉토리인데 이 안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게 지금 국민대학교인데 이걸 넣어주고 한번 저 이미지를 웹사이트에다 띄워볼게요. 이미지 태그는 좀 다른 게 이런 애들은 다 지금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태그는 이렇게 하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src라는 속성명을 넣고 속성 값을 이미지의 정보를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방금 봤던 국민대학교 사진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웹브라우저에서 돌려주면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그쵸? 사진이 뜨고 이렇게 사진이 뜨고요. 지금 방금 본 거는 지금 폴더 안에 있는 제 파일 안에 있는 거에 이미지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또 뭘 넣을 수가 있냐면 그냥 구글 들어가서 한번 고양이 사진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가 있잖아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src 안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돌려보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뜨죠. 그래서 아까 봤던 제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 주소를 바깥에서 가져와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정보를 넣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속성명을 sr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alt라는 속성명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 정보를 넣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 정보가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도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미지가 딱 나왔을 때 이미지에 이렇게 드래그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우산 이렇게 뜨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미지 태그가 있는데 방금까지 src를 넣었고 그 다음에 alt 해서 고양이 사진 이렇게 하고 없애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src의 이미지 정보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대신 이 alt에 있는 고양이 사진이라는 이미지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이것도 고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고양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알려드렸던 태그 외에도 진짜 정말 많은 태그가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태그도 정말 많고 그래서 여기 TCP 스쿨이라는 데 들어가서 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네이버를 딱 들어갔어요. 네이버를 들어가면 이 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에 있는 이런 사진이랑 이런 로그인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파일에 다 저희 컴퓨터 파일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저희 파일에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공간에서 그 공간이 서버라는 공간인데 서버에서 이런 애들을 다 불러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를 들어가겠다 해서 네이버를 들어가면 서버에서 이런 사진이나 버튼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불러주는 거죠. 그 서버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인 거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네이버 불러와줘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응답을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진이나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수강 신청이나 게임이 다운되면은 서버 터졌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게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해주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얘기를 하자면 서버는 약간 가게 주인이고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가게 손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그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이런 URL,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서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그 아까 봤던 HTML 웹 언어 있죠? 그 네이버 이렇게 봤던 복잡한 그 언어를 웹브라우저한테 보내주는데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웹 언어를 그걸 읽어서 복잡한 코드를 우리가 보는 그런 예쁜 화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웹브라우저가 이 크롬이 있죠. 이 크롬 외에도 인터넷 익스플로어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웹브라우저는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코딩을 할 때, 웹 코딩을 할 때는 텍스트 에디터가 필요한데요. 텍스트 에디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웹스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VS 코드나 웹스톰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웹스톰을 아직 안 깔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웹스톰 까는 방법을 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그러면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일단 다음 스터디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아까 제가 말했던 웹 그 스톰 설치하는 거랑 오늘 알려준 태그를 실습하는 거랑 그리고 사실 코딩이 막 머릿속에서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찾아서 하거든요. 저도 막 다 까먹고 하는데 구글링해서 다 찾아서 하고 그래서 구글링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구글에다가 피태그, 아까 배웠던 피태그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피태그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아까 TCP 스쿨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피태그를 공부할 수 있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알려드렸는데 지금 실습을 하시면 좋을 태그가 inf 태그랑 텍스트 에리어 태그 그리고 div 태그가 있는데 이걸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본 다음에 공부를 해서 한번 실습을 해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스터디 전까지. 네, 끝났습니다. 아주 빨리 끝났죠? 저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요. 일단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녹화 중지할게요.